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3년 11월 13일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제10회 추계학술대에서 제가 발표하는 강의 내용을 프리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강의는 강의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어가 많은 분들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이 안에 캠코더의 용량이 초과돼서 중간에 강의가 끊겨버려서 파트 2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죠. 이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걸 울트라 사운드, 초음파로 합니다. 자연계에서 초음파를 사용하는 동물은 박쥐하고 돌고래가 되죠. 박쥐하고 돌고래는 초음파를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주파수가 틀립니다. 박쥐는 근거리에 도달하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아주 고주파를 사용하죠. 돌고래는 이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야만이 멀리 있는 물체까지 디텍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는 이 의료용의 사용 주파수는 굉장히 고주파입니다. 우리가 3에서 15MHz인데 이 3MHz는 1MHz는 100만 Hz죠. 그러면 3MHz는 300만이고 15MHz는 1500만 Hz로 굉장히 높은 주파수입니다. 이런 주파수의 높은 주파수는 공기를 잘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할 때 그 피부 표면에 젤을 사용해 가지고 투과력을 높여줘야 되겠습니다. 초음파의 영상의 원리는요, 이 탐쪽사에서 나오는 초음파가 우리 신체 내부를 통과하면서 투과하죠. 투과하면서 흡수가 되고 또 확산이 되고 산란이 되고 이렇게 일으키죠. 그리고 강한 음향 계면에서 부딪힐 때는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나오는 영상은 고에코는 반사가 많이 되고 오는 거고 무에코는 반사가 전혀 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버리죠. 저에코인 경우에는 이 상당한 초음파사가 흡수가 되고 일부가 산란을 일으키죠. 산란된 초음파가 다시 프로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음파 빔은 물질을 통과시에 생기는 반사의 정도에 따른 음향 대조한 영상이죠. 그래서 물질이 딱딱한 고에코, 부드러우면 저에코가 아닙니다. 물질이 딱딱하든 소프트하든 관계없습니다. 반사가 많이 되면 고에코가 통과가 잘 되어 반사가 적으면 저에코,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무에코가 되기 때문에 됩니다. 초음파에서 에코의 히드를 무에코, 강에코,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로 나눕니다. 각에코의 해부학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에코 병변은 우리 초음파 빔이 물질을 통과할 때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니터를 사용해서 검게 나타나죠. 이걸 무에코로 합니다. 복부에서 무에코로 보이는 물질은 대표적인 게 간낭종하고 혈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낭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이 있고 집이 안에 바일이 들어있죠. 이것도 무에코로 나오죠. 이거는 헤파틱 시스트입니다. 시스트 안에 장액이 들어있죠. 그래서 무에코로 나옵니다. 단간의 간낭종은 바일닥트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트루시스트가 됩니다. 우리가 트루시스트와 슈도시스트의 차이점은 트루시스트는 에피세리움으로 라인이 되어 있고 슈도시스트는 에피세리움이 없고 그라뉴레이션 티슈나 파이브러스 티슈로 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슈도시스트입니다. 슈도시스트의 대표적인 게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동반되는 판크레아틱 슈도시스트죠. 판크레아 주스가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의 그라뉴레이션 티슈, 파이브러 티슈가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트를 통과할 때는
요 시스트의 월이 그 앱세리온 라인이 때문에 시스트의 표면이 스무스하게 보입니다. 경계가 스무스하죠. 그리고 이 간 낭종은 그냥 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무에코로 보이고 뒤쪽에 후방음량 증강이 동반됩니다. 후방음량 증강은 초음파빔이 물을 통과하면서 음량이 증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음양 감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위의 간 조직에 비해서 훨씬 초음파빔이 많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쇄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초음파빔의 뒤쪽에서 증강된 음량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초음파기는 균질하게 보이기 위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심부로 갈수록 초음파를 음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세팅이 없다면 초음파빔이 앞전면만 잘 보이고 뒤쪽에 심부 부위는 잘 보이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초음파빔이 증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쇄가 적게 일어났기 때문에 뒤쪽에서 그 기계에 의한 후방 음량이 증폭이 돼서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낭종에서 후방 음량 증강이 보이고 또 초음파빔이 이런 스무스한 결절의 표면을 통할 때는 리프렉션을 일어납니다. 간낭종에서는 주위 간실질에 비해서 낭종 부위는 초음파는 잘 통과하지만 음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음파의 부위가 벨로시티죠. 벨로시티가 높은 분에서 벨로시티가 낮은 분으로 음파가 갈 때는 초음파가 안쪽으로 굴절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섀도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라테랄 섀도우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초음파의 그 HCC처럼 HCC죠. 이 바깥에 라테랄 섀도우가 있죠. 속도가 느린 물질에서 속도가 빠른 물질로 들어갈 때는 초음파빔이 라테랄로 굴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HCC는 간세포가 주위 간세포보다 밀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초음파빔이 밀도가 높고 속도가 빨라져 버리죠. 그래서 주위 간 조직에 비해서 이쪽은 더 빨리 음파가 빨리 전달됩니다. 이럴 때는 초음파빔이 안쪽 바깥쪽으로 굴절을 일으키죠. 그래서 라테랄 섀도우를 만들게 됩니다. 라테랄 섀도우. 그래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굴절해가 생기고 요거는 안쪽으로 굴절해가 라테랄 섀도우를 만들게 됩니다. 자, 두 정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헤파틱 시스트하고 스몰 HCC죠. 헤파틱 시스트는 물로서 구성됐죠. 그리고 후방 음량 증강이 보입니다. HCC는 간세포합으로 구성되는데 스몰 HCC는 저에코로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간 조직에 비해서 간세포의 밀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코액하고 로에코액하고 사실은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본정례는 그래도 감별이 됩니다만은 때로는 이것이 시스트인지 안 그러면 HCC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감별 포인트로서 첫째는 이렇게 시스트는 앱세리온 라인이 되기 때문에 경계가 스무스하죠. 그러나 이 저에코 간세포는 파이브라 티슈로 둘러싸기 때문에 경계가 좀 불규칙합니다. 다음에는 형태가 시스트는 원행이든지 오발한 형태인데 이 HCC는 주위에 파이브라 티슈가 둘러싸였기 때문에 주위가 뾰족뾰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후방 음량 증강은 HCC는 후방 음량 증강이 뚜렷하지만 스몰 HCC는 후방 음량이 있지만 약합니다. 이 왜 HCC가 스몰 HCC 저에코가 후방 음량이 있느냐 하면 이 스몰 HCC는 균질한 간세포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초음파빔이 감쇄라든지 흡수가 적게 일어나고 잘 통과하기 때문에 약한 후방 음량을 보입니다. 후방 음량 증강을 보입니다. 다음에 이 경계면이 중요합니다. 낭종에서는
간실제라고 FCLM은 강한 음량 에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선상 고에코가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스터와 이 FCLM과 주위 간 조직하고는 음양 계면차가 큽니다. 그래서 전백과 후백의 뚜렷한 고에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HCC는 그렇지 않죠. 요 간세 포함하고 주위 간실제라고는 심한 음양 계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음에 칼러 도플러에서 시스터는 헬리오 신호가 뜨지 않지만 HCC는 헬리오 신호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강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에코나 강에코는 뭐 같은 용어로 씁니다만은 뚜렷한 후방 음영을 쇄도를 동반하는 것을 우리가 강에코로 합니다. 강에코의 대표적인 물질이 스키아 결석이 되는 거죠. 스키아 물질은 빔을 부딪히면 이 표면에서 아주 강한 에코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과하면서 흡수, 산란을 일으키죠. 그렇게 돼서 초음파 빔이 굉장히 어테뉴에이션이 극계가 일어나가 뒤쪽에는 그림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초음파가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한 섀도를 만들죠. 다음에 우리가 스트롱 에코는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주파수가 낮은 음파는 공기를 잘 통과하죠. 그 박쥐에서 쓰는 주파수가 낮으니까 공기를 통과하는데, 우리가 의학용에서 쓰는 이 초음파는 주파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공기를 잘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아주 작은 소량일 때는 점상 고에코고 후방 음량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좀 더 많으면 이렇게 밴드 라이크로 보이죠. 대상으로 보이고 뒤쪽에 후방 음량을 보입니다. 섀도를 보이는데, 이 섀도는 클리어한 섀도가 아닙니다. 더티한 섀도죠. 왜냐하면 공기 사이로 초음파 빔이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섀도가 아니죠. 이거는 새까맣지만 이거는 그렇게 새까맣지 않는 섀도죠. 그 다음에 공기방울이 모여 있고, 공기방울 안에 그 물이 들어가 있으면 초음파 빔이 이 공기방울 사이에 들어가서 물에 있는 부분에서 리버버레이션을 일으키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선명한 고에코가 쫙 보입니다. 이걸 링다운 아티팩트라고 하죠. 이것은 이 부분에 공기가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가 대량으로 조류시에 뜨는 공기가 보십시오. 공기가 있고 더티한 섀도를 만들어져요. 여기도 더티한 섀도. 공기가 더 많을 때는 공기가 꽉 차면서 이렇게 반향의상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를 만듭니다. 이것도 공기를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에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은 대표적으로 고에코로 보이는 물질입니다. 지방간에서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헤파토사이트 안에 트리그레시라이드나 포스프리피드가 많이 침착이 되면 이 지방 성분하고 그 사이토플라즘의 성분하고는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 일으켜가 고에코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간의 표면에서 고에코로 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후방음량 감쇄가 심해져가지고 저에코로 보이고, 특히 아주 심한 모더레이트 앤드 시비어 그 패티 리브에서는 횡격막이 이렇게 고에코도 잘 안 보입니다. 감쇄가 많이 돼서 돌아올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이 늘 고에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음파상에서 이 고에코냐 아이소에코의 저에코는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죠. 예, 상대치죠. 이 지방이 고에코더라도 그 아주 고에코 있는 부분에 지방이 침입되면 상대적으로 저에코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400m 계주 선수 국가대표가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죠. 이 선수가 국가대표, 우리나라의 400m 국가대표 400m 계주 선수가 미국 국가대표의 400m 계주에 4사람이 하는데 한 명으로 끼면
미국 대표팀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못 따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 대표자도 미국 국가대표 선수보다는 훨씬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성적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와 똑같은 겁니다. 신장에서 중심에코 복합체는 고에코로 보이죠. 왜냐하면 신우, 신우조의, 연부조의, 혈관, 림프관, 신경이 있으니까 이게 둘러싸이니까 초음파빔이 중심 에코 복합체를 통과하면서 강한 반사를 일으켜서 고에코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우주에 특히 고령에서는 패시 어큐뮬레이션 되죠. 패시 어큐뮬레이션 되면 오히려 이 정상 신장 중심 에코보가 이거는 어떻습니까? 에코제니가 떨어져 버리죠. 이걸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방이 침착이 되면 중심 에코보다 상대적으로 에코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심 에코 복합체 안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돼서 신호 확장이 되거나 또는 혈관이 확장이 되거나 림프관이 확장이 되어 이런 모든 조건은 전부 다 에코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음에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고에코로 보이죠. 대표적인 것은 콜레스테롤 스톤하고 콜레스테롤 폴립입니다. 스톤과 폴립의 감별점은 스톤은 뒤에 후방 음영이 섀도가 보이는데 폴립은 후방 섀도가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톤은 체위 변화에 대해서 움직이지만 폴립은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스토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커에서 담낭벽하고 연결이 되니까 움직이지 않죠. 자, 스톤에서 고에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담낭내강의 바일하고 콜레스테롤 순환하는 표면에 강한 반사를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두 물질의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상 고에코를 만들죠. 그 다음에 초음파 빔이 통과하면서 산란과 흡수를 일으켜가 점점점 에코가 떨어지고 뒤쪽에는 크리한 섀도를 만듭니다. 자, 콜레스테롤 폴립은 어떻습니까? 폴립은 생기는 기저가 바로 담낭 에피셀리움 사이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게 되면 담낭벽에 있는 혈관에서 히스테오사이트가 나가 이것을 콜레스테롤 엔갈핑해서 내강으로 그로잉했는 조직이 바로 콜레스테롤 폴립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이 통과하면 이 콜레스테롤 폴립 내에 히스테오사이트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강한 반사를 일으켜가 여기에 보시면 선상이 아니죠. 요건 선상인데 요거는 점상고에코, 과립상고에코로 보이죠. 요것이 점상고에코 뭉쳐져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하고는 강한 반사를 일으키지만 주위의 연부 조직하고는 반사를 일으키지 않고 잘 통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콜레스테롤 폴립 통과할 때 GB 스톤만큼 흡수와 산란을 일으키지 않고 잘 통과하니까 뒤쪽에 섀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콜로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콜로이드는 아주 이제 시크한 물질이고 이것이 초음파에 반사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이로이드입니다. 사이로이드는 안에 이 전부 다 콜로이드로 차 있는 물주머니죠. 그래서 초음파 빔이 이 폴리큘러 에피셀리움하고 콜로이드하고 계면에서 엄청난 계면의 음양 계면을 일으키고 또 콜로이드 자체도 굉장히 고에코죠. 그래서 사이로이드 조직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이로이드에 캔서가 생기면 인베이지브 타입 폴리큘러 파피럴 칼시노마죠. 파피럴 칼시노마는 에피셀리움에서 이렇게 안으로 인그로잉 바깥으로 침륜이 됩니다. 조직학적으로 보면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 파이브로스 티슈하고 바스큘, 베슬이 있는 번들의 주위에 세포가 확 밀집된 상태죠. 이 세포가 밀집되가 되면 이 초음파 빔이 투과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파피럴 캔서가 이렇게 인베이지 타입은 제코로 보이죠. 그리고 주위로 침륜하니까 경계가 일레귤러합니다. 다음에 이게 파피럴 캔서의
핵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스트로마 있는 조직이 주위로 라미네이트 칼시케이션 식입니다. 이걸 사모마 바디, 사립소치라는데 이 사모마 바디가 사이로이드에서 파피럴 캔서에서 점상 고에코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로이드 파피럴 캔서는 결 따라 자라지 않고 지멋대로 자라는 경향이 있죠. 브레스트 캔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톨러된 와이드, 사이로이드의 행단상에서 AP 다이메타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타 길면서 길쭉하게 보이는 영상이 됩니다. 다음에 섬유결합 조직입니다. 섬유결합 조직의 조직이 정식 시에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사를 많이 해줘. 대표적인 예로 간내 당간암입니다. 페리페랄 콜란지오 C죠. 페리페랄 콜란지오 C는 페리페랄 바일 닥터의 생겨가 이 주위 간실지로 침윤하면서 파이브러 티슈가 많고 세포 성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고에코로 보이고 또 당간이 생기기 때문에 페리페랄 바일 닥터는 딜라테이션 되죠. 그러나 파이브러 티슈가 늘 고에코로 보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간에 생기는 판크레아스 덕털 카시노마죠.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는 앱세리움에 생기는 추문제 판크레아스 닥터에 생기는데 파이브러 티슈가 많고 데스모플러스 리액션이 많고 세포 성분은 적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에코로 보여야 될 건데 이 판크레아스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크레아스가 나이가 들면서 애시나이나 판크레아스 닥터 주위에 패티가 많이 어큐뮬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올드 에이지에서는 보시면 중고령에 판크레아스가 고에코로 보이죠. 그 닥터에 캔서가 생겨가 파이브러 티슈가 생겼지만 종괴가 이 종괴는 주위에 있는 판크레아스의 조직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 염증세포의 침륜입니다. 조직의 염증체 처음에는 세포가 침략, 뉴트로필 뭐 이런 것이 침략이 되죠. 그러다가 다음에 베이스 액티브 에이전트 나가 혈관에서 이제 플루이드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포가 염증세포가 보면 압세스죠. 리브 압세스에 고에코 보다가 그 다음에 저에코로 센터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엔 네크로치스가 완전히 돼가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 농양은 스테이지에 따라 다양한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응고개사 때도 고에코로 보입니다. 메타세의 캔서인데 우리가 런 캔서나 브레스트 캔서 이제 세포 성분이 많을 때는 세포의 투과가 조화가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양이 메타세의 캔서가 커지게 되면 센터 부분에 플라스파의 나빠제가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를 행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연은 살아있는 종양세포, 센터 부분은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엔 고에코 되죠. 이게 더 진행되면 센터 부분에 리케펙션 네크로시스가 돼가 시스트가 생기고 이것이 무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에코, 고에코, 저에코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종괴 내부의 다양한 구조물로 구성 시에는 고에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종괴 자체가 고에코 성분이 없더라도 종괴 안에는 다양한 구조물이 이렇게 음양 계면을 형성할 때 고에코로 보입니다. 헤망지오마가 작을 때는 고에코로 보이는데 헤망지오마는 내부에 무수한 바스큘러 레이크가 있고 그 바스큘러 레이크를 엔도세리움이 라이닝하고 주위에 파이브러 티슈가 있죠. 조직 메센키말 티슈 있죠. 이 초파밈이 이 해방점을 통하면서 강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이 엔도세리움하고 바스큘러 레이크 또 요게 커넥티브 티슈하고 바스큘러 레이크 혈관 다양한 반사를 일으켜가 전부 다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혈관조의 변성을 일으켜가 센터 부분에 시스틱 디저네이션 되거나 또는 바스큘러 레이크가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에코제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혈관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결절의 변형 부분은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페리페리에는 고에코를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이걸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고 합니다. 뭐 스페시픽한 소견은 아니지만 해망점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리고 해망점은 시스타 마찬가지로 물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음파 비임이 주위의 간 조직에 비해서는 흡수와 산란이 적게 일어납니다. 물론 반사는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지만 흡수와 산란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프루브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후방 쪽에 약한 후방 음량 증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병명이라도 조직학적인 구성이라 세포 성분에 따라서 에코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을 때는 고에코 혈관종, 여기에 보면 마지널 스트롱 에코를 동반하는 간혈관종, 그 다음 완전히 큰 휴지한 간혈관종,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잠시 고에코를 하는 도중에 제가 안내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용초사입니다. 용초사는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이라는 약자죠. 2017년 2월달 한 달간 진행하는 워크숍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 일정은 2월달에 8번 하게 되고 목요일 토요일 합니다. 목요일은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 토요일은 오후 6시에서 10시 이렇게 되는데 8명 정원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 2명이 등록하시가 자리가 6분 남았습니다. 늦으시면 이게 다 계약되면 오실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8번 강의인데 8번 강의에 사실 늘 오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8번 강의에 빠지신 강의는 다음 기회에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에 제가 용초사의 회원들을 위해서 용초사에 다 이수하신 분들은 용초사 OB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OB 모임에 카톡으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그 후에도 의문나는 정례 이런 걸 저한테 다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립니다. 용초사 OB. 그래서 이렇게 정례를 쭉 보내주고 또 의문나는 케이스를 또 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OB한테 초음파 정례도 보내고 제가 임상 초음파 학회 회원들한테 에서는 오늘 하는 강의 PPT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초음파의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초사 회원을 해서 특별 선물을 또 마련했습니다. 선물은 어떤 거냐 하면 미리 DVD를 제가 드립니다. 이 DVD는 이런 DVD입니다. 제가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콘사 스케이퍼에는 안테리어 인피리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초음파 스캔버 PPT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DVD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면 그 인피리얼이 되죠. 5분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어의 포탈베이는 트레이싱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테리어 인피리어 기시부에서 그루브를 세우니까 안테리어 인피리어 끝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DVD는 33만원짜리 DVD입니다. 33만원 DVD인데 제가 용초사 회원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용초사 회비가 99만원인데 33만원대 DVD를 떼꾸면 결국은 선생님들이 66만원으로 8회 워크숍을 등록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2월달이니까 미리 DVD를 10번 정도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워크숍이 편안하고 즐겁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강의를 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록을 보내도록 하는 또 메일이 왔네요.
하는 고에코까지 있죠. 이제 저에코를 하겠습니다. 예. 저에코 결절입니다. 저에코 병변은 일반적으로 세포학적으로 지방 같은 고에코 물질이 없고 균질한 세포가 증식되어 초음파 비임이 투과성이 항진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또 이것이 음양계면을 만들지 않는 균질한 구조이고 그 다음에 하이포바스큘러 혈관이 적은 종기일 때 저에코 결절을 보입니다. 자, 저에코 스몰 HC인데 왜 그러면 스몰 HC가 저에코로 보이느냐 하면요. 정상 간조직은 문맥에서 중심 정맥을 항해가 사이누소이드가 있고 그 둘러싸는 것이 헤파토사이트가 라이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HCC 되면 사이누소이드가 아트로피 되고 이 주위에 세포들이 굉장히 증식대가 밀집이 됩니다. 실집이 되죠. 이렇게 되면 세포가 굉장히 투과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CC는 저에코 결절로 보이고 또 약한 구강음양 증강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에코 결절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결절에는 첫째는 페이시 어큐뮬레이션 됐습니다. 웰 디퍼런시 HCC는 스몰 HCC에도 페이시 어큐뮬레이션이니까 고에코로 보이죠. 그 다음에 헤파토사이트를 둘러 그 안쪽에 있는 사이누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증식된 암세포들이 슈도 그랜줄라 포메이션 그랜드 형태를 보이는 진짜 그랜드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세포의 벨이 꾸불꾸불해지고 굉장히 토처세가 초음파 비임의 반사가 높아져 버리죠. 이것이 이제 슈도 그랜줄라 포메이션. 대부분 1번 웰 디퍼런시에이트 HCC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 염증의 시에는 이 조직에 액체가 저류가 되면 에코가 떨어집니다. 초음파는 액체를 찾는 데는 굉장히 민감하죠. 그 성함백의 구조를 보면 앱세리움, 서브 앱세랄 티슈,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무코사가 되죠. 이것이. 그 다음에 제2층은 점막하층입니다. 점막하층은 베슬, 림파틱, 너브, 그랜드 각종 구조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근층이 되고 그 밑에는 서브 시로사인데 파이브로 티슈가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이 내강에서 에피세리움하고 부딪힐 때는 강한 반사를 일으켜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위내강인데 1번의 고에코로 보이죠. 제2층이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주가 되죠. 예, 그래서 2층이 저에코 됩니다. 3층이 두꺼운데 고에코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 서무코사 내에 다양한 베슬, 러버, 림파틱, 그랜드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가 고에코가 됩니다. 해망조음하고 같은 원리죠. 그 다음에 바깥쪽이 머슬층이죠. 머슬층은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 뒤에 고에코로 보이죠. 서브시로사에서 파이버 티슈에 고에코가 됩니다. 그 다음에 AGML과 캔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GML은 급성 염증이죠. 주로 무코사하고 서무코사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월백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두꺼워져 있고 에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염증세포 침륜이죠. 그러나 AGML은 캔사가 위백을 뚫고 들어가죠. 위백이 두꺼워지고 암세포가 밀집이 되니까 에코가 떨어집니다만은 두 개의 간별점 이것은 청구조가 서무코사층이 유지되는데 이쪽은 서무코사 하나도 유지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구조가 파괴된다는 것이 간별점에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아이소에코 결절입니다. 사실은 초음파에서 아이소에코 결절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초음파는 에코의 대조도로서 병변을 찾는데 이 종괴가 주위하고 에코의 대조도가 차이가 없다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절이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내는 포인트로서 첫째 혈관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될 때,
그러면 종교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혈관이나 종괴가 돌출되어 있을 때, 돌출돼 HCC A가 돌출하거나 또는 뭐 그 리날 셀시가 키드니 바깥으로 돌출되다 이렇게 되면 종괴를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괴 내부에 이상 혈류 신호가 있으면 종괴일 수 알 수가 있죠. 여기 이제 FNH입니다. 이 종괴죠. 종괴인데 종괴를 인식을 못했는데 도플라사의 종괴를 찾아가 CT로 확인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종괴의 변연 지혜 코드나 변연 고해 코드가 있으면 진단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요 아이소에코에겐 간시에 포함이죠. 요거하고 요인데 만약에 여기 변연 지혜코 없다면 종괴를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위에 변연의 저해 코드가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변연의 고해 코드에 있어도 종괴임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결정할 간시에 포함의 발전 과정에서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고해코로 보입니다만은 센터 부분에 이거는 이스케믹 체인지 때문에 그렇죠. 센터 부분에 HCC가 생기면 자꾸 디스플라스틱 노즐을 치환해서 나중에는 변연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생기죠. HCC 해망점은 오해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것이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그 스몰 HCC 중에서 결절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early HCC고 결절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progressed HCC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드리면 결절의 크기가 2cm 이하인 경우에는 small HCC 거고 small HCC도 경계가 불분명한 걸 early HCC 그 다음에 경계가 분명한 것은 progress HCC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결절의 내부가 불균형할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HCC의 경우에 결절의 HCC 때는 안에 셉툼이 보이고 이 안쪽에 있는 결절의 에코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이제 노듈라 타입의 HCC에 보이는 노즐인 노즐 또는 모자이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자이크 패턴을 보여주면 HCC를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벌스 아인슈타인 지난번에 또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 메타스틱 캔서가 왔을 때 리브에 왔을 때 렁이나 브레스 할 때 저해코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커지면서 센터 부분에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또는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부분에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주로 리케펙션 네크로시스입니다. 이게 더 심해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바이브란 튜머셀 저해코고 내부는 무해코 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절에 이것은 헬로가 보이고 요거는 모자이크 시점이죠. 모자이크 시점. 요거는 결절에 보시면 고해코가 보이고 고해코 안쪽에 저해코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이죠. 요걸 벌스 아이사인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될 부분이죠. 이런 벌스 아이사인이 관찰이 됩니다. 지금까지 2016년 11월 13일 서울에서 롯데호텔에 개최된 임상 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에서 강의했는 강의자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날 강의했는 현장 강의 자료도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중에서 이 강의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강의 PPT를 원하시는 분은 저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2-2089 ILBO에디케임 한메일.net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한테 2016년 10월 13일 강의 자료
PPT를 보내주세요 하고 연락해 드리면 제 강의 자리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초사 제8기 워크숍에 참여해서 저하고 깊은 인연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